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유주입니다. 도희입니다. 은하입니다. 공지를 하나 할 게 있습니다. 뭐죠? 두근두근.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책이랑 영화 줄거리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은하님이랑 제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아니고요. 지금 마음속으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책이랑 영화 소개하는 데에 시간을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럴 것 같아요. 보고 정리하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하는 게 처음에 너무 만만하게 보고 시작한 것 같아요. 변명이 길다. 짧게 합시다. 힘들었다. 힘들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8월까지는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9월부터는 줄거리 소개를 과감하게 빼고 저희 토크로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쉬워요. 은하님 할래요? 아니에요. 책은 해도 될 것 같아. 괜찮아요. 책 줄거리는 꽤 많은 해야지. 분들이 듣더라고. 아니에요. 근데 영화는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네, 영화가 고퀄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쉽지만 8월까지만 줄거리 소개가 진행되고 다행히 저희가 1년을 꽉 채웠더라고요. 그래도 중간에 그만두진 않고 1년을 꽉 채우고 마감한다. 이건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네, 팟캐는 일단 계속 된다. 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쭉 간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달에는 저희 도희님의 추천 책과 영화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매트 헤이그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책인데요. 네. 저는 그냥 서점에 들러서 우연히 보고 너무 참 재밌고 신선하게 읽어서 추천을 했었는데 이 베스트셀러로 지금 1위로 올라가지고 계속 베스트셀러에 네, 올라와 그리고 있더라고요. 뭐 TV 광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부담감이 커졌어요. 네, 부담이 커졌어요.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 참 좋았다 이런 걸 이제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도희의 이거는 빼고 그냥 이 책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냥 지나가면서 봤다고 하더라도 읽고 나서 좋은 감정들이 또 남았기 때문에 추천해 주신 거 아니에요?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쵸. 이거 신선하다고 좀 느꼈는데요. 일단 제가 되게 여기서 와서 얘기를 했었나요? 요새 다정한 사람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고 어떤 뭐 TV 보다가도 어떤 에피소드나 어떤 사람이나 볼 때 저런 사소한 다정함이 참 좋다. 내 인생에도 저런 게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 SG 워너비의 이석훈님을 제가 굉장히 버닝하고 있네.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되게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과 노래 가사 이런 걸 점점 보게 되잖아요.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와이프랑 자기 아이에 대해서랑 얘기하고 그 사람의 이렇게 가정이나 이걸 봤을 때 내가 진심으로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모습을. 그래서 나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저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게 어떻게 저렇게 애틋한 마음을 여전히 그 상대방한테 가지고 아이한테도 저런 걸 가지고 살 수가 있지. 나한테 너무 비현실적으로 따뜻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밤에 공원을 산책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 부러워하는 게 진짜 너무 진심이네. 이거를 깨닫고 제가 마음이 너무 황망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내가 되게 원하는 어떤 그림이 지금 왜 안 됐을까? 그때 내가 이랬으면 달랐을까? 저랬으면 달랐을까? 내가 뭔가 선택을 되게 잘못한 것 같고 그런 잘못한 게 다 모여서 지금의 내가 됐구나. 근데 그런 가능성은 20대나 어떤 순간에만 올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데 약간 나 껍데기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항상 되게 정말 열심히 제일 뭔가 나 잘 살았다 이런 생각 할 수 있게 매 순간 살자는 사람인데 왜 항상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안 된 것 같지?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딱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빤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런 여주인공이 겪는 다시 한번 삶을 제대로 살아보자 이런 포맷의 소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근데 보통은 그 주인공들이 겪는 극단적인 선택이라든지 가족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우리 많이 있잖아요. 뭐 베로니카가 죽기를 결심했다 그렇지. 이런 책들. 근데 그런 것들보다 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35살의 노라 시드의 삶이 저한테 많이 다가와서 같이 읽어보고 싶었어요. 우리랑 비슷한 세대이기도 하고 맞아. 그리고 네. 작가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실제로 드는 것 그런 같아요. 고민을 많이 그렇죠. 했대요.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이런 네. 거가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매트 헤이그 작가 맞죠? 네, 맞아요. 매트 헤이그 작가 이분의 이력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우울증에 한참 빠져서 자살 직전까지 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자기와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욕심이 글로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그런 우울증을 극복했던 과정을 담은 에세이 살아야 할 이유라는 책이 출판이 되면서 영국 작가인데 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도 해요. 근데 소설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 계속 담겨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현재의 삶을 글쎄 후회보다는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저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이 책. 그러신 것 같아요. 표정이 밝아. 너무 신났어. 재밌었어요. 저도 누구 덕분에 저도 되게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살았을 때 훨씬 더 좋은 지금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남을 자꾸 남과 비교하고 남을 부러워하고 이런 시선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소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도 전반적인 평은 재밌었다, 좋았다인데 이게 사실 이 플롯이나 이런 거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플롯이잖아요. 어쨌든 삶을 다시 되돌아가서 살아보고 근데 저는 앞에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너무 흥미로운데 왜 이렇게 책이 안 읽히지? 라는 생각을 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 여자 주인공의 삶의 태도가 저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막 후회를 안 하진 않는데 그걸 오래 남겨두는 타입은 아니어서 난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현재를 살자라는 느낌이어서 이게 많이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책을 읽지 않는 이상은 자세히 들여다볼 일이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아마 이 사람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어느 지점이 딱 넘어가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받아들이는 그런 순간순간이 나오면서 이제 성장을 해가는 그렇죠. 스토리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굉장히 속도가 잘 붙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소설은 좀 진부하게 그 결과가 좀 뻔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끝나겠구나라고 예측이 딱 가능한 거죠? 예측이 가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네. 근데 제가 할 말을 유주님이 완전 똑같이 다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살면서 당연히 후회되는 것도 있고 실수도 하고 하지만 별로 그렇게 후회를 남기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후회되는 일을 내가 저질렀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의 삶을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편이라서 이 책을 보면서 초반부에 있는 한 책의 절반 정도에 있는 이 주인공의 모습이 삶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나약하고 의지박약이고 남탓만 하고. 아주 저는 좀 이렇게 일상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의지가 없는 사람들, 삶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좀 저는 힘들어요. 저까지 좀 많이 지치고 이래서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는데 저도 글이 잘 안 읽히는 거예요. 초반부에서는. 그래서 힘들다 왜 이렇게 안 읽히지 베스트셀러라는데 사람들이 되게 재밌다 그러는데 왜 나는 안 읽히지 이러면서 읽다가 이제 뒤로 아무래도 이게 성장 과정을 그리다 보니까 중반을 넘어가고 나서는 술술 잘 읽히기는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 도희님의 줄거리 소개를 듣고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볼까요?
네. 강제로 맡게 된 줄거리 소개 간단하게 할게요. 네. 기대되네요. 우리의 주인공인 노라 시드는 35살에 혼자 사는 여성이고 이 영국의 베드퍼트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고 오빠가 하나 있는데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볼츠라는 고양이와 살고 있고 레코드 가게에서 아주 작은 돈을 벌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노라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14살에는 평영 1등, 전국에서 1등, 자유형 2등. 수영 꿈나무.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그만뒀어요. 그리고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밴드를 결성을 하고 자기가 노래도 만들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뭔가 떠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궤도에 오를 것 같으니까 그만둬요. 그리고 데니라든 굉장히 뜨겁게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풍기고 있는데 결혼식 이틀 전에 파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지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오스트레일리아죠. 맞아요. 호주 거기를 가기로 했었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 얘기한 몇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후회를 하면서 살고 있었던 여자 주인공이고 본인의 삶에 대해서 나는 되게 훌륭해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망쳐버린 작품 같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이날은 노라한테 너무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연락이 닿지 않았던 오빠가 이 도시까지 왔는데 나한테 끝내 연락 안 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내가 유일하게 가족이라고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집 밖에서 차에 치여서 죽었다는 거를 자기가 알게 돼요. 그래서 노라가 되게 슬픈 상태에서 고양이 장례를 치르고 다음날 레코드 가게에 출근을 했는데 당연히 지각을 했죠. 주인이 노라 더 좋은 일을 찾아봐. 이제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아. 이런 통보까지 받아요. 잘린 거지.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노라는 정말 난 더 이상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사람들에게 도움도 하나도 되지 않는다. 내가 죽어서 슬퍼하는 것보다 내가 있어서 해를 끼치는 게 더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살을 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인 미드나잇 라이벌리가 죽고 나서 아직 죽음엔 이르지 않았지만 삶과 죽음의 어느 중간에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이 노라의 머릿속에서 펼쳐진 자기 인생에서 되게 위로받았던 고등학교인가요? 중학교인가요? 그 학교의 사서, 라이브러리에서 사서. 되게 어떤 부인이 엘렌 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아빠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을 때였을 거예요. 되게 위로해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이 도서관 사서가 노라야 너 아직은 죽지 않았어. 너가 지금은 죽음과 삶의 중간에 있는데 네가 후회하는 게 되게 많잖아. 여기 후회의 책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가 후회했던 삶으로 돌아가가지고 네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떨지 한번 들여다봐. 많이 들여다보고 네가 되게 만족하면 그게 그냥 네 삶인 것처럼 살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인 노라가 다양한 선택을 다시 해보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보는 게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네.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줄거리만 들어도. 와, 그리고 이 책 안에서 정말 수백 가지의 삶을 살아보는 그런 이야기가 짧게 흘러가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었고요. 저는 근데 그리고 그 큰 선택뿐만 아니라 되게 사소한 선택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전 좀 더 와닿았어요. 사소한 선택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저는 아마 앞부분에서 유주님이나 은하님이 느꼈던 아니 왜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서 의지도 없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기회도 많이 부여받았을 텐데 계속 상실감에만 빠져있지? 좀 안타깝다 이런 느낌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런 노라 같은 상황에 처했던 적은 없어요? 뭔가 어떤 것도 의지가 생기지 않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런 감정을 있죠. 최선을 다해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 그래? 근데 그게 오래 가진 않죠. 오래 가진 않고 어느 순간에 내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당연히 있고 아마 인생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은 대부분 한 번씩은 적어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웠던 게 노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잖아요. 그 과정이 다니던 아르바이트 악기상에서도 잘리고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만 와도 된다고 얘기하고 통보를 받고 그리고 심지어 옆집에 83살의 어르신이 살고 있었는데 관절이 약해가지고 늘 약을 자기가 받아다가 주거나 케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젊은 청년이 그쵸? 맞아요. 이사 오면서 그 청년에게 도움을 받게 되고 자기한테는 더 이상 그 약을 타다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이 세상에 정말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자괴감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 게다가 이제 볼치까지 죽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자신이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저는 여기서부터 굉장히 흥미로워지더라고. 이 소설이 이 노라가 살았던 아주 굵직굵직한 본인에게 가능성이 있었던 삶 중에 어떤 삶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빙하학자. 빙하학자. 그러니까 이게 저도 흥미로웠는데 사실 저는 그 전까지는 좀 늘어져서 잘 안 읽히다가 빙하학자 때부터 좀 잘 읽혔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평행 우주라는 게 정말 실존을 한다면 이 빙하학자로 살고 있는 로라는 지금 로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의 삶을 뺏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빙하학자 얘기부터.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결말을 예측을 했는데 이 소설 도대체 나한테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라는 약간 네. 순간적인 혼란이 왔어요. 네. 어쨌든 타인의 삶을 쟁취하는 약간 탈취하는 느낌? 거기다 이제 위고라는 사람을 만나요. 같이 이제 이동자라고 이런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제 이동자라고 그러니까 부른다. 노라 같은 노라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죽음과 삶 사이에서 어쨌든 그 위고라는 사람도 이제 어디 하나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 삶 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인데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빙하학자의 삶이 위고 때문에. 위고도 그렇고 그 죽음을 직면하잖아요. 그 곰과 맞닥뜨리면서 그러면서 뭔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죽기 그래서, 싫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얘가 뭔가 전환점을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인상적인 인생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일 처음이랑 제일 마지막이 인상이 깊었는데, 그렇지. 제일 처음에 이제 얘가 선택한 삶은 댄과 함께한 삶이었잖아요. 그렇죠. 남자친구의 대한 맞아요. 설명도 간단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댄이라는 인물은 이제 노라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몇 주 전에 갑자기 이제 파혼을 했던. 그쵸. 근데 노라가 파혼을 했죠. 네, 노라가 파혼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댄은 막 완전 페인이 돼가지고 잊지 못하고 노라를 네. 그랬던 인물인데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뭐 미련이나 미안함 같은 게 남아 있었는지 댄하고 그때 파혼을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댄과 함께하는 삶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막상 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이제 재밌었어 나는 이게 그러니까 딱 눈을 떴더니 그게 무슨 펍이었어요. 맞아. 근데 댄이 항상 꿈꾸었던 삶이 영국의 어떤 약간 한적한 시골 같은 곳에서 펍을 하면서 사는 게 내 꿈이야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댄의 꿈을 이뤄서 함께 사는 삶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까진 만족해. 그래 이게 이런 꿈이 있었지. 아주 좋다. 이 꿈을 이뤘구나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댄이라는 이 남자친구가 생각만큼 그렇게 스윗하지 않고 젠틀하지 않고 뭐 웃는 것도 자기를 맨날 비아냥거리고 웃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안 맞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던 거야. 결국에 헤어지는 선택이. 그렇지. 가지고 막 처음엔 되게 좋아라 하는데 결국 이제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그래 옛날에도 댄은 이랬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억이 미화됨? 근데 얘가 자꾸만 그런 삶들을 거듭하면서 그런 삶들도 뭐 1분 만에 끝나는 삶들이 있고 뭐 좀 오래 가는 몇 주씩 있었죠. 가는 삶들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전부 다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짜 얘 마음에 안 든다. 왜 이렇게 쉽게 삶을 다 포기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얘가 이제 그 삶에 들어가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 자기가 빠져들었던 삶에서의 노라의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삶이라는 거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거는 내가 지금 행복해서라기보다는 그 삶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과거의 기억이 없으니까 그만큼 애착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빨리 포기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때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애쉬랑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딸. 근데 지금까지 자식들이 되게 많긴 했지만 이상하게 그 아이는 뭔가 마음이 쓰이고 뭔가 내가 낳지는 않았는데 낳은 아이 뭔가 자기도 모르는 모성애 같은 것도 느껴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옛날의 기억이 처음으로 떠오르는 챕터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삶에 애착이 있어야 되는구나. 과거의 기억으로 사람을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마지막 챕터. 네, 댄과 애쉬의 네, 두 남자 아내가 되어 살아가는 삶, 두 가지 삶이 인상적이었다. 네, 결국 어떤 남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가 삶의 애착. 네, 네, 저는 노라가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는데 이 설정이 되게 신선했던 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순간으로 항상 돌아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과거에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오늘 2021년 몇 월 며칠에 오늘의 내가 가능했었던 어떤 순간에 나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같은 나이에. 그래서 그런 거 재밌지 않았어요? 이번 생에 나는 복근이 좀 있네. 이번 생에 나는 좀 덜 늙었네. 지금 탱탱하네? 내가 수영선수로 있을 때는 몸이 정말 최고조인데 나 수영선수 할 때보다 락스타 할 때 더 기쁘구나. 이런 거를 계속 느끼잖아요. 근데 이런 설정이 되게 솔직하다고 느꼈던 게 내가 이런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어떤 순서로 뽑아볼까 생각해보면은 나의 후회의 순서잖아요. 나 그때 걔랑 안 헤어졌으면 어땠을까. 나 그걸로 시작하거든. 그게 그때 제일 많은 것 같아. 나 첫사랑이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과를 쓰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전공을 바꿨으면 어땠지. 이 직장이 안 왔으면 어땠지. 이런 순서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직업이랑 배우자에 대해서. 근데 이 노라가 선택하는 순서도 그래서 난 그게 참 좋았어. 비슷해. 1번이 댄이야. 왜냐면 댄은 술독에 빠져있고 요즘도 가끔 자니? 이런 거 연락 오고 보내자 해서 나는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는 거지. 내가 결혼 이틀 전에 얘를 차버려가지고 그렇지. 얘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35살까지도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구나. 나는 한 인생을 파탄냈다. 그런 죄책감을 가지잖아요. 그런 것부터 하나씩 선택을 하고 댄이랑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댄이랑도 살아보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고양이가 내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나는 고양이 하나도 나 이거 미드나잇 라이브러리고 뭐고 이거 책 안 뽑고 싶다. 고양이 하나도 못 살렸는데 그치. 그러니까 얘기해 주잖아요. 볼츠가 살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얘는 이미 아픈 아이였고 너를 되게 사랑했고 이 고양이 인생에서는 가장 길게 산 삶이었다. 자기가 죽을 걸 알았기 때문에 네가 안 보이는 데서 죽으려고 밖에 나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를 보면서 얘가 정말 오랫동안 자기가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부족했던 그런 어떤 정서적인 그 상처들 그게 회복되잖아요. 여러 진실을 좀 알게 되면서.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내가 오빠한테 듣고 싶었던 담비 같은 말을 드디어 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는 오빠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상처가 됐던 거고 또 반대로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상처를 줬다고 생각했는데 쟤는 나랑 살고 있어도 어차피 알코올 중독자여서 맞아. 그래 심지어 바람까지 나요.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달라지지 않는 거, 내 잘못이 전혀 아닌 거 이런 거를 분간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라가 방금 고양이의 삶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아빠가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죄책감이 있었잖아요. 아빠가 내가 수영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렇지. 안 했던 올림픽 수영 메달리스트가 되는 삶을 살아봤는데 아니 아빠 심지어 바람 피고 나한테 여전히 퉁명스럽게 대하고 엄마는 또 살아계시지도 않고 이거 하게 되고 또 내가 음악을 그만둔 거에 대한 오빠에 대한 부채감이 있었는데 내가 음악으로 락스타가 된 삶에는 오빠가 또 없어. 그래서 중간에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와. 이 빙하학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로 친구를 따라서 간 삶에도 친구가 또 없어.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다 해보니까 이 6가지가 다
오빠나 아빠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원하던 삶을 내가 못 채워준 거에 대한 그렇지. 후회였구나. 그럼 진짜 내가 좋아했던 게 뭐지 하고 이제 수많은 것들을 교수님 해보죠. 비롯해서 해보잖아요. 네, 엄청난 삶을 살아봅니다. 많은 삶들을. 그래서 완벽한 삶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완벽한 삶이 내가 원하는 완벽한 삶과도 많이 비슷했어.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하고 있고 너무 사랑하고 말이 통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아이도 있고 오빠도 있고. 노라가 얼마나 강조하잖아요. 계속 나는 정말 여기 계속 남게 되기를 바랬다. 내가 이 아이를 안으면서 얻는 이런 충만한 감정 이것 때문이라도 남아있고 싶다. 나 진짜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근데 라이브러리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 앨런 부인이 얘기하잖아요. 원래 처음에 얘기할 때는 노라 열심히 찾아봐. 그중에 네가 완벽한 걸 발견하면은 그 순간 과거에 나랑 만났고 이런 기억은 흐릿해지고 그 캐릭터의 과거 삶도 네 머릿속에 다 떠오르면서 떠오른다고. 그 삶에 녹아들게 된 거야. 근데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앨런 부인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뻥이라는 사실을 알려줘. 네가 정말 그 삶을 원했으면은 이게 진행되는 게 아니다. 너는 살기를 원해야 이게 끝나는 거고 네가 여기 돌아온 거 살고 싶었기 때문이고 이제 살면 된다. 도서관 무너질 거다. 이렇게 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난 이 완벽한 삶을 발견하는 파트가 참 좋았어요. 이거 그 과정이 발견을 할 때 아, 내가 정말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구나. 되게 이런 안정감과 사랑을 정말 원하는데 이거는 내가 살아서 실제로 쟁취를 해야지 이렇게 남의 삶에 여기 남아갖고는 안 되는 거다. 이거를 그걸 깨닫잖아요. 맞아요. 이 아이를 되게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게 사실 진짜 큰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뭔가 살아서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는 그게 꼭 19살, 20살에 이 애쉬라는 애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여전히 그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직도 뭔가 할 수 있고 이런 걸 누가 막 노라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만큼 살아보고 나서 아, 나 아직도 뭘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네. 이걸 완벽한 삶을 발견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게 좋았어요. 그 과정이 저도 좋았던 게 처음에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삶을 계속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삶들을 꿈꾸다가 나중에는 결국 자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원하게 되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 게 거기까지 가는 단계가 굉장히 저는 좀 흥미롭고 재밌기도 했고 좀 신선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냥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보통은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이라는 상상을 할 때에는 뭔가 크게 내 인생이 바뀔 거를 상상하지 않아요? 그쵸.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서태지와 아이들을 되게 좋아할 때 내가 그때 아이돌 연습생이었더라면 그랬으면 나는 지금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한다거나 근데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택했을 때 바뀌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되게 신선했다,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로라는 아직 젊어요. 35 젊다. 아유, 나 35대 날아다녔다. 그러면 혹시 언니들은 과거 했던 선택들에 대한 후회 또는 뭐 아쉬움이 남았던 적은 없어요? 저는 사실 없어요. 없는데. 정말? 그리고 나는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내가 과거로 돌아가거나 어떠한 다른 선택으로 인해서 그거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방식은 나는 사실 어쨌든 타인의 삶에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설의 구성 자체가 그거 하나하나가 다 노라라는 거지. 그건 맞기는 한데 어쨌든 기억이 없는 삶인 거지. 그 사람은 어쨌든 로라가 들어와 있는 동안에 기억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 설정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무슨 감독님의 삶을 뺏는 것 같이 타인인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내가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타인의 삶을 뺏는다는 느낌은 나는 들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거든요. 어쨌든 로라라고 해도 어쨌든 과거의 경험이 다르고 내가 만난 사람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머리 색깔 취향도 다르고 하나하나 사소한 게 다 다른 사람인데 이거는 이름만 똑같고 얼굴만 똑같지 타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중간에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저는 그냥 바라는 보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 선택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과거로 가서 이런 선택을 한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는 보고는 싶어요. 아, 정말? 그렇게는 보고 싶어요. 후회해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저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애쉬와의 그 삶이 되게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우리 나이대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으면 그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이 이제 있고 아이가 있고 뭐 남편이 있고 이런 가족을 이룬 삶을 보고 있으면 맞아 나도 그때 그 사람과 만남을 계속 이었으면 그러니까 저도 인생에서 딱 한 번 이 사람이랑은 진짜 결혼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과의 삶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되는 거 아니야, 된? 대는 아니었어. 애쉬까지는 아니었어도 대는 아니었던 것 약간 같아요. 기억이 미화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수 확실히 있죠. 나를 열렬히 사랑해줬는데 이제 이런 생각만으로 그 사람의 단점을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니 적어도 댄 같은 사람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참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댄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한 번 생각해보니까 나를 한 번도 지지해 준 적이 없네. 그래. 이거 나 되게 공감했어. 어릴 맞아요. 때는 잘 몰라. 있잖아 도희야 너 이 사람 너무 믿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나의 나이브한 점까지 고민해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면 진짜 전혀 아니잖아요. 가스라이팅이지 사실. 그래서 그게 댄과의 관계에서 너무 잘 드러나는 맞아. 거야. 그래서 난 그 챕터를 보면서도 그래 네가 한 선택은 절대 틀린 선택이 아니라 지금 삶을 너무 잘 살고 있어. 최선의 선택을 해오고 있어라는 그렇지.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그때 정말 댄을 선택했으면 지금 그 라이브러리에서 만난 삶이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인데 그치. 거기에 대한 후회를 계속 가지고 가면 미련밖에 안 남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러한 후회가 남았는데 다른 데에서 그런 후회를 충분히 충족시킬 만한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면 이게 잊혀졌을 거예요. 근데 아마 로라 시드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댄을 잊을 만한 아주 강력한 또 사랑의 상대를 만났으면 아니면 완벽하게 잊혀졌을 텐데 그게 아니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발견해서 그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다른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삶이었으면 아마 충분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긴 했을 텐데 로라는 조금 좀 많이 노라. 제가 로라 떡볶이를 되게 좋아해요. 갑자기 로라 방앗간 떡볶이를 했어야 했나? 은하님은 후회 안 해요? 저는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후회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건강한 거야. 진짜로. 저는 후회에 점철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물론 후회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그렇게 깊이 생각하질 않고 그래. 저도 진짜 막 거지 같은 일도 많이 겪고 그랬지만 그냥 그게 나한테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지금의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라 그런 생각은 좀 많이 해요. 후회는 별로 안 하고 그리고 이런 노라처럼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저는 딱히 안 해요. 딱히 안 하고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아. 왜냐하면 들여다보면 오히려 더 후회가 될 것 같아. 만약에 더 좋은 삶이 있다면 내가 왜 이때 이렇게 안 했을까라는 후회가 오히려 더 될 것 오히려 같아서 비교가 돼서 아예 모르는 게 훨씬 더 지금이 좋은 최고다. 거다. 저와 되게 다르신 것 같아요. 두 분은. 저는 가능성 내가 그걸 선택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이거 너무 궁금하고 그 가능성 하나하나를 다 경험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고 그런 게 있어요. 요새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 내가 저런 직업을 선택해서 일했으면 되게 진짜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해보잖아요. 저거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막 너무 옛날 드라마지만 그들이 사는 세상 이러면 PD로 해봤으면 또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 드는데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사실 다 비슷해. 되게 전문적인 뭔가를 갖추면서 동료들 사이에 수평적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의 직업을 선택했지만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그때 그런 과를 써볼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꼭 현재가 막 너무 불행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좀 그런 게 항상 좀 아쉬운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쉬워. 나도 아쉬워. 아쉽다기보다 그냥 즐거워. 그런 상상을 하는 게. 나도 상상만으로도 그냥 거기까지. 아쉽죠. 근데 아쉽고 저도 되게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아니 결국에는 내 선택지 중에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 걸 선택했고 아마
만약에 의대를 갔으면은 인문학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결핍을 느끼면서 내 성향에 괴로워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해요. 하는데 그래도 좀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타임슬립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고 시그널 전에 9이라고 있었거든요. 명작이죠.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 그게 요거랑 약간 비슷해요. 같은 시간으로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정확한 몇 년 전에 그 순간으로 돌아가잖아요. 20분 동안인가? 향 피우는 태워가지고 그럼 정말 전 시간까지 정해뒀었어요. 내가 돌아가고 싶은 순간. 되게 구체적이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제가 굉장히 강하게 후회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돌아가서 이 사람한테 이 말을 꼭 하고 돌아와야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9 다 보셨어요? 네, 이런 맞아요.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9도 결국 보면 남자 주인공 이진욱이 사실 지나가서 파헤쳐본 그런 진실은 나를 위해서 내가 모르는 게 더 좋았을 맞아. 진실이고 그걸 파헤쳐서 나의 유일하게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다시 되찾는데 시간을 더 많이 뺏겼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였는데 그거 모르고 난 과거에만 목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도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다른 측면에서 그래 마음껏 다 살아봐. 도혜야 다 살아보려. 살아봐도 그래 결국에는 네가 그냥 그럴 거라고 했던 거랑 똑같잖아. 그치? 여기서의 얘기도 저 사람 어떻게 알아? 아, 조 감독 다른 생에서 팟캐스트 같이 해봤어.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되게.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신선했어요. 진부할 수 있지만 참 신선하고 해서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저는 후회로 가득 점철되어 찬 있는. 내가 그때 이걸 했었어야 됐는데 약간 이런 후회를 늘 하는 편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삶이 부러워서는 아닌 것 같아. 그 삶이 부러워서가 아니라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상처 줬던 사람들,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좀 다르게 행동해볼 걸, 좀 더 사랑을 줄 걸, 이런 후회가 책을 읽으면서는 들더라고요. 그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저희한테 잘해주세요. 네, 아주 사랑을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기회를 줄게요. 과거에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으니까 지금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나 잘해주는 것 같아? 나 잘해주는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 내가 첫사랑한테 못했던 거를 자꾸 그 다음에 만난 애들한테 더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네. 있어요. 저는 그래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가 되게 좋았던 게 그 전까지는 내가 왜 그때 분양을 여기를 받지 않고 저기를 받았어. 저 이 집 너무 좋은데 이 집 너무 여기 살고 싶어요. 여기. 그랬으면 지금 몇 억이 뛰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했다라면 이 책을 보고 나서는 아주 소소한 것들 내가 잘못했던 거 그런 후회를 하게 됐다라는 거 거기서 난 한 단계 더 성장했다. 이런 느낌 받습니다. 저 마지막 문장만 없었어도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의 다른 분명히 도플갱어들이 존재할 텐데 저 다른 직업을 갖고 다른 세계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사는 느낌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해본 적도 있고 그렇게 사는 걸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노라는 정말 많은 삶을 살아봅니다. 락스타에서부터 올림픽 국가대표,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도 하고 좀도둑도 돼. 맞아. 좀도둑도 돼요. 음악 선생님도 되고 교수도 되고 CEO도 되고 셰프도 되고 빙하학자도 되고요. 미용사도 되고 개발자, 정치가, 변호사 등등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인생을 살아보거든요. 그런 삶을 살면서 만났던 남자가 있어요. 위고라는 남자. 그 남자는 그런 삶이 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 다이나믹한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재밌고 스펙터클한 그런 다이나믹한 삶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살아봐, 즐겨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즐겨보니까 이것도 내게 아닌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그런 공허함을 느끼고 결국에는 자기 주변에서 소소하게 뭔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해보는데 머무는 삶. 언니들이라면 만약에 이렇게 정말 이 삶에서 저 삶으로 뛰어다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노라와 같은 그런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즐기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안정감을 중시하는 같은 스타일이어서 여기 보면 위고에 대해서도 로라는 이렇게 얘기해요. 노라. 로라 말고 노라. 오케이, 노라. 노라가 그러니까 위고처럼 그렇게 이런저런 삶을 살면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일 뿐일지도 모른다. 맞아. 노라는 그 자리에 없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나는 이게 삶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친밀한 사람이 나밖에 없어. 나 너무 싫을 것 같아. 나는 너무 고독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저게 동양적으로 봤을 때는 윤회를 거듭해서 해탈하는 게 아닐까. 아, 그치. 나한테 정말 집중을 해서 전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노라한테는 안정감이 필요했던 거지. 맞아. 친밀감, 안정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 노라가 이 애쉬랑 같이 하는 삶이 너무 좋아지면서 여기 정착하고 싶어져가지고. 네, 근데 또 이 부분은 되게 친밀하니까 그렇지. 노라가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애쉬가 되게 계속해서 되게 예민하게 알아채잖아요. 다정하고. 기억이 안 나니? 그러니까 노라가 드디어 용기를 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자기는 평행우주 미론을 믿어? 근데 난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 노라는 애쉬가 환하게 미소 짓는 거 볼 수 있었다. 이건 애쉬의 주파수와 맞는 대화였다. 이런 거를 주파수에 맞는 남자는 찾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게 뭐 농담이든 진심이든 그 노라가 얘기하는 진지함에 맞춰서 대응을 해줘.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방문했고 그래서 이 삶을 선택했다고 하면 당신은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애쉬한테 얘기하니까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그래도 여전히 당신을 좋아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줘요. 맞아. 나 너무 정착하고 싶을 것 같아. 내가 노라면은 너무 정착하고 애쉬 싶을 없어 것 같아요. 주변에? 애쉬 없냐고. 근데 정말 이렇게 막 얘기해줘. 그거 정말 멋진데 노르? 당신의 좋은 점은 함께 있으면 내가 네 정상이라는 기분이 든다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여기서 노라가 느끼잖아요. 나의 이 모든 거를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애쉬랑 터놓고 우리가 공감할 수 없다는 거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정말 노라는 이 정도 선에서 만족이 안 되고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 공감하고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를 원하는 사람인 것 같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선택을 결국엔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쉬라는 남자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좀 해주시면 좋기는 한데. 제일 처음에 고양이를 바깥에서 발견했다고 조깅을 하다가 발견했다고 이 현실의 노라의 방문을 두드린 남자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의사에? 더 이전에 더 젊었을 때 노라한테 데이트 신청을 한번 했던 차 한 잔 마시자고 했다가 그때 댄이랑 사귀고 있어서 거절당했던 남자이기도 하고 네. 의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싱글로 보이죠? 네, 싱글이죠. 네. 가능성은 아직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로 돌아왔을 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이게 엘렌 부인이 팁을 주지 않았어요? 가까이에서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맞아요. 있다. 기억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애쉬를 떠올렸죠. 그래서 애쉬하고 애쉬라는 남자랑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도희님이 설명해 주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데 공허함이 느껴지니까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웃들을 한번 보는데 거기서 자기가 피아노 레슨을 했던 학생이 리오라는 아이가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그러니까 정말 상습적인 강도 그쵸. 성장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노라가 내가 그때 피아노 레슨을 했을 때는 분명히 재능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좀 심취해가지고 좀 다른 삶을 사는 다른 성격의 아이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봤었는데 여기선 이렇게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옆집에 사는 그 어르신 네, 어르신도 할아버지도 자기가 계속 같이 돌봤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요양원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대면하게 되면서 내가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진짜 현재에서도 내가 사실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것을. 내가 락스타가 돼서 꼭 음악적으로 전 세계를 행복하게 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그런 음악적인 게 나한테 여전히 있잖아요. 현실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시 생각해 보게 해주는 게 되게 좋았죠. 네. 그 레코드 가게에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하는 것 같았는데 레코드 가게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리오가 엄마랑 방문을 해가지고 레슨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레코드 가게가 자기가 일을 못해서 잘린 게 아니라 임차료가 그쵸 이미 망할 상가였던 내가 거야. 거기에 다니지 않는 삶인데도 거기 이제 문 닫는다고 붙어 있는 거 보고 저것도 나랑 상관없었구나. 그렇지. 그래서 본인이 현실에서 하고 있었던 행동이나 인연 맺었던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생각도 갖게 되잖아요. 그쵸. 어떤 면에서는.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어쨌든 그 삶이 충분히 만족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다는 거. 그 삶을 살지 않기로 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 라이브러리로. 아마 그 떠나기 직전에 그렇게 마을을 방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애쉬랑 몰리가 아마 그 정원에서 뭐 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애쉬가 이런 말을 하죠. 꽃에 물을 충분히 줬다고.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충분히 느낀 거야. 노라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자기가 충분히 잘 살아가고 갈 거라는 거를 느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미쳤고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인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선택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뺑뺑이 돌려가지고 나 어느 집에 태어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부잣집으로 태어나고 엄마 아빠 환경이 좋은 데서 살아보고 막 다시 그 삶을 돌려가게 해주세요. 이런 선택이 아니잖아요. 다 내가 똑같이 태어나서 내 가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까지를 살아보는 거니까 이게 나잖아. 나 락스타도 해봤다고. 나 올림픽 금메달도 해봤어. 이걸 다 해본 게 나니까 그냥 이 상태로 내가 다시 돌아가도 잘 살 수 있겠다. 똑같은 나지만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었을까. 애쉬와의 결혼 생활에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삶에서 옛날 동네 찾아갔다가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를 보고 아 내가 얘네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보면서 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네 를 느끼고 얘가 결국은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걸 선택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 굳이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진 거를 보고 내가 정말 이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긴 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하긴 했는데 또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제가 특히나 일을 할 때 직장에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해서 내가 이 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직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주변에 좋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학생을 가르쳤는데 학생이 정말 너무 고맙다. 네. 나 선생님으로 인해서 난 정말 되게 값진 경험을 네. 했다. 이럴 때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의욕이 생기고 뭐 그렇잖아요. 충분히 저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쩌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는 게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살아가는 힘이 되어준다라는 게 나한테 되게 큰 힘이 되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공감이 되기도 했어요. 노라가 다시 그 삶에서 빠져나와서 라이브러리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그 모습. 맞아. 저도 근데 은하님 되게 비슷하다. 저도 일할 때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군가가 기뻐하는 모습. 워커홀릭이 되는 지름길이죠. 맞아. 네. 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만족하면 끝낼 수가 있는데 상대의 만족을 기대하고 뭔가 일을 시작하잖아요. 끝이 없다. 맞아. 맞아. 진짜 끝이 없어. 피곤해진다고. 그래서 꼭 이렇게 끝내지 않았어도 되는데 이 한 챕터 이름이 아예 사소한 것의 중요성이라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참 좋았어요. 참 좋았고 현실로 돌아온 이 노라가 이 실제 살아있는 앨런 부인을 찾아가잖아요. 요양원에 계신 그리고 체스를 그리고 저 이거 되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요. 매일이라도 와서 체스 둘 수 있어요. 그때 나한테 너무 크게 위안이 됐어요. 근데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자기의 현실 삶에서는 노라가 기억하는 이 부인은 되게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지만 자기 삶에서 나 좋은 엄마도 아니었고 아내도 아니었고 되게 실패한 인생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얘기하시는 장면도 저는 참 좋았어요. 그 어떤 면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라한테 되게 다정하고 잘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얘가 다시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게 쌓여서 맞아.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책이 참 좋았나 봐요. 맞아. 이런 사소한 다정함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도 저는 되게 좀 좋았어요. 난 거기가 다 울컥했어. 근데 현실적이었어 또 그게. 살고 싶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뭐뭐 하고 싶다는 결핍을 그렇지. 나타낸다고 해서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라고 하자마자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에. 먹었던 약들을 다 토해내면서 사실은 할아버지. 1분 몇 초밖에 안 지난 거였으니까 자정에서 정말 옆집 할아버지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렇지. 기꺼이 도와주셨고 그렇지. 그런 제가 과정들이. 참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문을 두드려서 뭐 응급차 좀 그러니까.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참 좋았던 게 모든 게 막 사람이 안 되려고 하면은 이게 나쁜 것들만 계속 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오빠가 나를 보지도 않았고 친구도 그렇지. 연락이 안 되고 막 이랬는데 다음날 되니까 오빠가 연락 끊었던 거 되게 미안한데 너 때문이 아니었어. 내가 개인데 내가 실현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오빠가 그렇게 하면서 달려오고 그 친구한테도 연락이 오고 막 이게 시작되잖아요. 레슨도 다시 받겠다고 하고 사실 그 고비를 딱 넘기면 갑자기 또 잘 풀릴 때가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 현실적이고 좋았어요. 그런 면에서의 엔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전 여기까지가 사실 이게 그냥 꿈인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콤마 상태 같은 그런 거죠. 네, 꿈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뒷내용을 보면은 얘가 다른 삶을 살면서 겪었던 일들이 진짜잖아요. 벌어지잖아요. 오빠가 앞으로 만날 그 게이 이완. 남자친구 이완이라는 남자친구. 그런 남자도 실제로 존재하고 오빠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얘는 이미 다 그때 겪어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거지. 알고 있고 그 순간에 좀 약간 질투? 이건 좀 부럽다? 아 그래? 그러니까 강물에서 수영할 때도 네. 구하려고 뛰어들었다는 오빠가 뛰어들었던 건데. 그래서 저는 엔딩이 되게 좋았던 이유가 그런 측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관계가 망가지거나 실패를 하거나 불행을 겪을 때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작가가.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맞아.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어머 테넷? 두둥.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맞아. 저도 화자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항상 어떤 좀 좋지 않은 결과를 직면했을 때 그걸 저의 잘못을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위안을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엔딩이 되게 좋았어요. 저도 엄청 공감이 갔어요. 네. 많이 공감 갔고 보통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진짜 안 좋은 일은 겹친다고 내가 친구한테 카톡을 딱 했는데 읽지도 않아. 그래 카톡을. 그런 거. 몇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지. 내가 얘한테 뭐 잘못했지? 얘 왜 연락이 없는 거야? 아니 근데 내가 그러면은 먼저 야 너 무슨 일 있어? 라고 전화를 할 수도 있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왜냐면 그동안 너무 부정적인 일을 갑자기 당해놓고 그렇지. 이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서 나중에 연락이 오면 야 뭐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갔어. 뭐 이렇게 답이 그러니까 별거 별게 아닌데 아닌 사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공감이 가는 엔딩이었어요. 그래서 맞아. 사람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막 이러면서 그냥 두면 해결되는 것들도 많다는 맞아요. 거지.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소설에 대한 한 줄평 나누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저는 사실 이 얘기 중에서 처음에 이제 체스로 시작을 해서 체스로 끝나는데 체스하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요 앨런 부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폰은 사기 퀸이다. 네. 그러니까 사람은 인생을 끝까지 살아봐야지 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맞아. 나는 퀸이 될 수 있다고. 난 이미 퀸이다. 그럼 이미 퀸일 수도 있고. 근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살아봐야만 배울 수 있다라는 거랑 또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사소함의 중요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를 쭉 돌이켜보면은 굵직한 선택도 굉장히 뭐 중요하긴 하지만 생각 외로 진짜 사소한 선택이 내 인생을 되게 크게 바꿨던 적이 되게 많아요. 맞아. 그래서 사소함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나는 한 줄평. 저희가 굉장히 여기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여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본인이 제일 좋아하던 연예인과 베일리 라이언인가? 라일리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누굴 꿈꿨습니까? 근데 그런 설정이 참 현실적이어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게 이 노라는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연히 이 남자애가 이 배우가 잘 나가는 아이돌인가? 탑스타? 얘가 맡았던 배역에서 인터뷰한 걸 보고 와 얘도 철학을 좋아하는구나 이러고 이제 자기가 씌운 환상 때문에 얘를 좋아하게 됐는데 막상 사귀어 보니까 뭐 몇 장면 나오진 않았지만 지저분한 결별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그리고 그때 인터뷰 정말 너 그렇게 했니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런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요. 어쨌든 그 씬을 보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는 후회가 어떤 걸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어떤 걸까? 쭉 써봤을 때, 그럼 내가 되게 좋아하는 애랑 가정을 꾸리는 것도 가능해. 이런 상상도 해봤어. 다 해봤어요, 여러분. 다 해봤는데, 어쨌거나 다 읽고 나서 나의 결론이 나의 성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결국은 이거는 포기 안 했을 것 같고, 이렇게 했을 것 같고, 결론은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진짜 정말 레알로 심포도가 아니고 그런 느낌 정말 받았어요.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 모든 기회를 다 놓쳤어도 나는 여전히 나. 이게 저의 한 줄 평입니다. 네. 멋있다. 멋있다. 저는 그냥 언니들이 한 최선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절대 언니들 잘못이 아니다. 어떤 일이 어그러졌을 때 잘못이 아니다. 라는 얘기도 해드리고 싶고요. 내 탓 아니야. 저희한테 해주고 싶은 네 얘기 말고 그럼 감독님 탓이죠. 그래 내 탓이야. 앞으로 언니들 무슨 일이 잘못되면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해. 그럼 될 것 같아요. 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로 1시간 또 즐겁게 수다를 떨었는데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미 스포를 하셨죠? 네, 제가 아까 잠깐 스포를 했습니다만 네, 너무 유명하고 논란이 되는 영화죠. 테넷을 선택했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네, 영화에 집중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질문이 많아요. 저 지금 궁금한 게 굉장히 많고 감독님이 다 답을 해주실 거예요. 지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미스테리가 아주 많다는 거. 한 번 더 보아야 될 것 같은 그쵸, 느낌이에요. 한 N차 관람을 해야 되는데 더. 테넷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물리학자의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이걸 이해했을 텐데. 이 영화를 이해했을 그러네. 텐데. 그런 삶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없을 수도 있어. 무한한 가능성이지만 내 삶에 물리는 없어. 없을 수. 아니 우리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내 삶에 물리학자는 없었을 것 같아요. 나도. 난 글렀어. 하지만 이해하지 말고 느끼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논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해하지 말고 느껴야 되는 영화 테넷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